예, 앞에서는 이제 유튜브의 접근성, 그 다음에 창업의 경제성,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음,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수익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아까 이어서 얘기했지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장사하시는 분 30% 타겟팅 한다 그랬죠? 실은 30%못 벌어요. 요즘 같은 때는 20%도 안 될 거예요. 보통 25%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매출을 올리면은 가게세 떼고, 각종 인건비 빼고, 장비비 빼고, 소모품비 빼고, 공과 잡비들 싹 빼고, 목표가 30%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20%, 25%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가족이 먹고 살리려면, 가족이 있는 집이에요. 개인하고 틀려요. 가족이 있을 때는 한 3,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월평균. 월평균 400 잡으면 돼요. 음, 그러려면은 수익이 매출이 30%만 잡더라도 한 1100 정도, 1200 정도 돼야겠죠. 1200 정도 돼야겠네. 1200 정도 돼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해서 400만 원이 수입이 된다 그러면 땡큐죠. 근데 실은 그렇지는 못하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부업해서 부업으로 떠도는 거예요. 근데 이 수익률은 매출 대비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하게 되면 가게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유튜브는 거의 1인 미디어예요. 1인 미디어가 컨텐츠죠. 물론 커지면 더 많은 크리에이티브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가게라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스튜디오는 생기겠지만 거기에 따른 부분은 스타트할 땐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박의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로또가 보통 1억, 2억, 3억 그 정도 하지요, 여러분. 근데 로또 확률이 864만 분의 1인가요? 846만 분의 1인가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유튜브는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는 여러분 적어도 만 분의 1 정도의 확률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박의 가능성은. 아까 그런데 그 만 명이란 사람들이 다 하지를 않아요. 의외로 관심은 많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주변에서 막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보다 스스로 인내심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현타라고 얘기하죠. 아 이게 뭐지? 내가 이걸 해서 되나? 그런 현타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반대급부가 있죠. 반대급부. 자, 일단 접근성이 좋긴 한데 유튜브를 운영하는 회사는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그리고 정책이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쫓아가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유튜브 주식회사로 들어온 게 아니고 유튜브 코리아로 들어온 게 아니고 유한 회사로 들어왔어요. 유한 회사는 주식회사 같은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공개의 개념이 없어요. 그 기업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즉 유튜브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내부에 주주를 들이지 않기 위한 방법들로 유한 회사를 만들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포털에 유튜브 코리아 전화번호를 찾아본다면 찾기가 힘들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유튜브로부터 직접적인 답변을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접은 최상위층의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생겨난 게 MCN이에요. 뭐, 앱 앞에 M자는 사람마다 그 공식적인 네이밍은 있어요. 멀티미디어인데 사람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러요. 어쨌거나
크리에이터들의 집합체지 MCN이 회사는 아니에요. 그걸 회사로 직장으로 취업하시는 친구들도 있는데 직장으로 취업해도 뭔가를 알아보겠다라고 해도 거의 현타 온 상태에서 퇴사를 많이 해요. MCN들은 수익 구조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초의 MCN들은 수익 구조를 가지고 모인 게 아니고 서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크리에이터들끼리 어떤 서로의 그 도움을 서로 가지고자 헤쳐나가고자 모인 게 MCN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대응이 어렵고 저작권 분쟁 또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은 지난 2019년 겁나게 많이 발생했어요. 저희 채널 하나도 지금 저작권 분쟁 때문에 날라갔습니다. 날라갔다는 게 뭐냐면요. 제가 접근도 못해요. 그냥 채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33만, 제가 키운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다른 친구예요. 아까 보여줬던 채널 위에 허니팡이라는 채널이 33만짜리가 날라갔어요. 접근이 안 돼요. 저한테 울며 불며 기대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유튜브 친구들은 똑같은 말만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메일을 붙여넣습니다. 그 친구들도 특히 유튜브는 요즘 같은 때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인력 감축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대응도 늦어요. 그러니까 AI가 기계적인 대응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6개월 넘었죠. 지금 7개월 다 돼갔는데 어느 날 전화 오더니 형님, 형님이라고 불러요. 정말 나이 많아서가 형님이 아니고 좀 그냥 그게 그 친구 스타일이에요. 형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난 못 살린다. 이걸 내가 살릴 수 있는 범위 이미 넘어갔다. 그거 이외에 저희 채널 하나 날라갔었고 두 개가 날라갈 때쯤에 이제 저도 샌드박스에 소속이 아니죠. 샌드박스에 네트워킹이 돼 있으니까 샌드박스 쪽으로 헬프 쳐가지고 그쪽을 통해 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메일 넣고 그 서비스에 요청을 해가지고 두 개의 채널을 살려낸 게 있고 저희 앞쪽 집에서도 아까 한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기대에 다닌 친구. 뭐 그 친구는 그림만 그리는데 그 친구의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또 헬프 요청해가지고 방법 알려드리고 해서 수익으로 전화 안 되고 날라갔던 거 다시 수익화 시키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개인 가게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창업의 경제성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중요한 건 이건 창업이에요, 말 그대로. 유튜브도 채널을 만드는 거거든요. 채널을 만든다, 가게를 오픈한다,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장기적인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창업할 때 보면은 그냥 창업하라고 얘기 아무도 안 해요. 못해도 거기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일을 해봐라. 그리고 그 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라. 그 다음에 창업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유튜브가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대할 수 있는 컨텐츠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쉽게 가는 거예요. 영상 찍어서 올리면 되겠지? 찍어서 올리면 적어도 몇백 뷰, 몇천 분이 기본으로 나오겠지. 그런 환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 올리고 힘들어서 뻗어요. 제 말을 증명해 줄 친구가 여기에도 있어요. 그 접근 자체가 쉽게 생각하지만 하려고 하면 현타가 오기 시작하면서 접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14명이 들어가 있는 이 공동체 방은 굉장히 소중하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자산을 하나 쌓아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방에서 정말 나는 죽어도 유튜브를 안 하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계세요. 여기에 계시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컨텐츠 개발이 이거 못하다. 끊임없는 컨텐츠 개발과 영상에 대한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물건을 팔려면은 제품을 개발하거나 물건을 어디서 가져오거나 어떤 물건을 팔거나 고민하게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90% 이상이 컨텐츠가 고갈돼서 포기를 합니다. 그럼 영상을 많이 만들고 컨텐츠를 포기를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영상 두세 개 만들고 다
다음에는 뭐 찍지? 딱 이렇게 돼요. 주변에 내가 볼 때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그랬다가 영상을 2개 또는 3개를 딱 촬영한 다음에 이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유튜브는 끊임없는 창조거든요. 카피도 괜찮아요. 따라하는 거를 욕할 필요 없어요. 유튜브니까 우리는 공인이 아니에요. 공개 방송이 아니고요. 내가 만든 걸 다른 사람이 보느냐 마느냐에 대한 거지,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카피했다 그래서 욕하지를 마시고요. 카피했으면 카피 잘했네, 아니면 야, 저 사람보다 이게 특이하네, 그런 식으로 봐야지. 카피했으니까 너는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카피도 또 하나의 창조의 영역입니다. 우리 뭐 예술 하시는 분들, 이대 다닌 친구들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모방도 하나의 창조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조차 따라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 개발에 영상에 대한 딜레마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또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식의 문제성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수익률이 높은 대신 수익 채널 만들기가 힘들어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지금. 요즘엔 더 힘든 게 뭐냐면 유튜브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수익 채널이 요즘엔 또 구조가 더 이상해져요. 작년하고 또 틀려졌어요. 그래서 수익 채널 만들기 조금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빠져요. 저수익의 늪.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1000명의 조회수 4000시간이 돼가지고 수익 채널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이상 구독자가 늘지 않고 수익이 늘지 않는 거야. 이거를 굉장히 잘 알고, 예를 들어서 블로그라던가 여러 매체에서 여러분들 고수익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조회수를 팍팍 늘려드리겠습니다, 얼마만 내세요, 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내가 수익 채널을 만드는 것 자체도 내 힘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구독자가 생기고요. 그 사람들이 진짜 내 팬인 거예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즉 장기간 노력이 필요한데 이 노력으로 인해서 생긴 구독자가 내 수익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짧은 시간 내에 구독 채널 되잖아요. 그 의미 없어요, 정말. 조회수가 늘지를 않아요, 그 이상. 꼭 딱 구독된 이상. 그리고 그렇게 만들면 저수익에 한 달에 뭐 3,000원, 4,000원 벌면 여러분 유튜브 하겠어요? 재료비도 안 나오고 시간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빠지기 딱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늪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끊임없는 컨텐츠 개발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나는 취미로 하겠다. 그 마음 꼭 지키셔야 돼요. 뭔가를 바라지 말고 취미로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저희 같은 경우 일주일에 못해도 2개 아니면 3개를 영상 업로딩 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영상 하나 업로딩 하시는 분도 있고, 한 달에 2개 또는 1개만 업로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 굉장히 잘 만들어요. 심혈을 기울이는 거죠. 하면서 노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다듬고 해서 5분짜리, 7분짜리, 8분짜리 하나 영상을 딱 올리는 거예요. 보기에 굉장히 서정적이고 좋아요. 그런 영상, 그런 것들로 시작하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유튜브의 명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명확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실시간 방송하는 친구들 있다고 했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처음부터 큰 거를 보지 않으 큰 것만 보는 우를 범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스스로 분명히 힘들어진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는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답을 써놨어요. 유튜브는 미디어인가? 아닙니다. 유튜브는 유튜브예요. 유튜브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상을 만들거나 현재 영상을 촬영하거나 할 때 그거를 어디에 올릴까가 유튜브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올린다는 얘기예요. 네이버 TV라는 데 올린다는 얘기고요. 트위치라는 곳에 내가 나와서 실시간으로 하겠다. 아프리카에서 실시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트위치는요, 실시간 전용 방송이에요. 아마존에서 만들었죠.
예, 아마존에서 트위치를 만들면서 유튜브 쪽에 영상 광고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제가 트위치는 실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트위치 실시간 네모. 자, 유튜브는 베이스가 실시간이 아니고요. 녹화 방송이에요. 유튜브는 베이스가 녹화 방송입니다. 아프리카는 베이스가 실시간입니다. 베이스가 실시간이에요. 네이버 TV는 베이스가 녹화 방송입니다. 유튜브에서 그 전에 유튜브가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안 쓰다가 요즘에 쓰기 시작한 기능들이 있어요. 요즘이 아니고 1년 전부터 굉장히 활성화된 기능이 실시간 기능이에요. 원래 유튜브가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유튜브를 모른 척 하다가 유튜브에서 모른 척 하다가 활용하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1년 전부터 활성화됐어요,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어떤 플랫폼? 예, 유튜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상을 어디에 쓰면 될까요? 유튜브요 그러면은 한 30점짜리 답이에요. 30점짜리 답. 여러분들이 유튜브와 네이버 TV에 동시에 올려놓으시고 유튜브 실시간에도 돌리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트위치에도 올려버리시면 돼요. 트위치 실시간인 것처럼.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어떤 수익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생방송을 한다. 그러면 아프리카 TV에서 실시간을 켜고 유튜브에서 실시간을 동시에 켜고 녹화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얻는 수익을 가지고 잘 쓰시고 그 영상을 편집을 하셔서 유튜브에 올리시고 네이버 TV에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왜 트위치는 안 돼요? 유튜브하고 트위치는 서로 견원지간은 아닌데요. 막아놨어요. 여기서 만든 영상 동시에 이쪽에 커넥팅하면은 스톱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두 개는 동시에 지금 안 됩니다. 뭐 요거는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는 된다라고 얘기 들었지만 요거는 지금 서로 막아놨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까 게임 방송 이야기한 친구 중에 OBS라는 어떤 어, 플랫폼인가요? 그것도 어떤 방송 프로그램인데요.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실시간 하겠다는 친구 있었잖아요.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유튜브란 뭘까요? 저는 어차피 베이스를 유튜브로 두고 왔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유튜브. 유튜브라는 굉장한 하나의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는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 이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영상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야, 내 영상을 누가 보고 싶어 해?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내 거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놓고 몇 년을 고생을 했어요. 지금의 틱톡하고 똑같아요. 틱톡이 언제부터 오픈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013년인가부터일 거예요. 그 전에부터인가 저도 틱톡을 알고 있었는데 이건 틱톡은 유튜브의 아류다라고 생각했어요. 15초가 주어진 시간이니까 그거 그냥 유튜브에 올리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틱톡 보세요. 엄청 컸죠? 이 유튜브를 구글에서 인수합니다. 몇 조 됐죠? 몇 천억이라 그랬나? 몇 조라 그랬나? 예, 인수를 합니다. 예,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구글이라는 회사는 기존에 이제 안드로이드를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구글 안 보인다. 구글 애드센스, 구글 애드워즈 이 두 회사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곳이고요. 구글은 이 모든 곳을 다 커넥팅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Gmail이라는 키입니다. Gmail이 있어야지만 여기에 다 커넥팅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구글이 샀어요. 구글이 산 다음에 수익을 올리다가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글보다 더 잘 나가는 회사,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구글을 또 삽니다. 현재는 이 알파벳이라는 회사에 종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관계도가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회사가 네스트라는 회사, 그리고 뭐 없죠. 예, 네스트라는 회사가 일반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회사고요. 들어보신 곳이 있나요? 다른 데가? 없을 거예요. 예, 어쨌거나 알파벳 구글이라는 것이 이 하나, 둘, 한 열 몇 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에 종속되어 있는 만큼 알파벳은 엄청나게 큰 회사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더 알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안드로이드하고 지메일 표시를 써놨죠. 경기대는 지금 지메일 계정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 우리 카톡에도 써놨다시피 학교 계정으로 여기죠. 학교 계정으로 이 이름 뭐였지 갑자기 클래스룸에는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앞에 있는 친구가 가르쳐줬어요. 어쨌거나 지메일이 키인데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계시면 지메일이 자동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경기대는 지메일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자,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아까 수익화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수익화 시킬 수 있는지 그 질문은 두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자, 그 질문을 한 친구한테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가? 자, 채팅으로 한번 그 질문을 좀 더 정확하게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한번 거기에 지금 이 타이밍에 대답을 하도록 할게요. 나와라 마우스.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이제 제작을 하잖아요. 나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도 제작을 하지만 어쨌거나 그게 어느 클라우드, 그러니까 외장 하드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유튜브라는 외장 하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보통 외장 하드는 폐쇄형이에요. 다른 사람이 접근을 할 수 없는데 지메일을 가지고 있으면 이 영상은 지메일을 가진 시청자, 지메일을 가지고 있으면 올릴 수 있고요. 시청자는 지메일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볼 수가 있어요. 즉 올리는 사람은 지메일이 있어야 되고 보는 사람은 아무나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 다 보고 있으니까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 클라우드 플랫폼이 유튜브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보니까 여기서 영상이 많은 사람들이 활발히 잘 보고 있어. 우리 텔레비전에, TV에 광고 올리는 여러 회사들이 유튜브에 광고 좀 올릴게요 하고 보니까 이 유튜브에 광고를 담당하는 광고 대행사가 구글 애드워즈예요. 별도로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다이렉트로 안 받고 구글 애드워즈를 통해서 광고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각 회사들이 구글 애드워즈 쪽으로 광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구글 애드워즈에서 광고 업로딩을 할 테니 야, 이 광고는 어디에다 실는 게 좋겠니 하고 구글 애드센스 쪽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구글 애드워즈에서 직접 하면 되지 왜 애드센스 쪽으로 하느냐. 이거는 저도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만든 루트예요. 근데 구글 애드센스는 원래 처음부터 유튜브를 관리했던 게 아니고 블로그 있죠. 블로그 쪽에 수익을 관리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애드센스 쪽에 가입을 먼저 여러분들도 관계를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일로 갑니다. 애드센스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광고를 하려면 어디에
의뢰를 해야 돼요. 개인적 광고도 구글 애드워즈. 그래야지 구글 애드센스 쪽으로 쉽게 얘기해서 돈 관리, 광고 관리하는 회사고 광고 의뢰 받는 회사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구글 애드센스 유튜브한테 광고 이거는 유튜브 쪽에 올려주고 이거는 블로그 쪽에 올릴 거예요 하고 지네가 광고를 배정하는 거예요. 광고 회사들도 이거는 블로그 쪽에 가세요. 이거는 브이로그 쪽에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제서야 유튜브에서는 요런 조건을 가진 광고는 여기에 붙고 이 광고주들이 뭐 한국에서 20대 여자들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20대 여자로 기록된 사람만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가 배정됐으니까 영상과 광고가 동시에 시청자한테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항상 해왔던 질문들을 여러분들한테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영상의 소유는 누가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을까요? 이 영상의 소유권자는 누구일까요? 채팅 딱 해주세요. 1번. 여러분 하기 힘드니까. 1번, 빨간색으로 해줘야지 또. 1번 유튜브다. 2번 광고 의뢰를 받은 구글 애드센스다. 3번 영상 제작. 이 영상은 누구한테 소유가 있을까요? 3번, 1번. 전 두세 명만 더. 야, 이거를 내가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 3번. 두 명만 더. 1번 유튜브다. 자, 여기까지만 됐습니다. 이런 거 참여하는 것도 은근히 재밌어요. 자, 3번하고 1번 절대 구글 애드센스는 답이 안 나왔네요. 자, 정답은요. 정답은 이 영상에 대한 소유권은 이건 너무 다 당연한 얘기인데 크리에이터한테 있습니다. 크리에이터한테 있어요. 여러분 아까 자기소개한 아까 한 친구만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수익을 왜 받게 되는지 아세요?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이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빵이라고 해봅시다. 빵. 먹는 빵. 영상이 빵이에요. 유튜브는 가게예요. 내가 빵 만드는 회사에서 빵을 만들어서 가게에다 올려놓으면 이 빵이 가게 거가 됩니까? 아니거든요. 가게에서 먼저 돈을 주고 사거나 또 하나는 이 빵이 팔리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 번째 계약이에요. 빵을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이 빵이 팔리면 즉 이 영상을 누군가가 본다고 한다면 그 영상에 대해서 얼마를 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저작권인 거예요. 영상에 대한 저작권. 근데 요즘에는 영상에 대한 저작권뿐만 아니고 음악에 대한 저작권, 텍스트, 그러니까 글꼴에 대한 저작권, 그 다음에 얼굴, 온갖 저작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상업적인 활동을 한다고 치면 그런 부분들을 다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출연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양해를 구해야 돼요. 얼굴 혹시 나가도 돼요? 혹시 이거 조금 찍어도 될까요? 그렇게 항상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저작권을 거냐면 영상을 날리는 게 아니고 내 수익을 음악 저작권자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2019년까지만 해도 영상 자체를 날려버리거나 저작권이 걸려있다고 영상을 못 올리게 했는데 어차피 음악 저작권자가 영상 보면 내 음악 틀어질 테니까 그거 내가 가져갈게 하고 비율로 가져가는 게 2020년대에 변경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일단 들었죠. 좀 지저분한 것 좀 지워볼게요. 지저분한 거 지웁니다. 자, 빵 만드는 가게에서 빵을
빵 만드는 집에서 빵을 만들어서 가게에다 진열을 해놨더니 소비자가 빵을 사갔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가 영상 제작자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이쪽이요. 광고주가 애들 구글 애드워즈를 통해 가지고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가지고 광고를 배정했던 것 같이 영상 제작자 크리에이터는 구글 애드센스에 자기를 등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등록을 시킨 게 아니고 구글 애드센스에 등록을 시켜줘야지 이런 관계가 나와요. 즉 시청자가 시청을 하면은 유튜브에서 시청 정보를 구글 애드센스 쪽으로 보냅니다. 그럼 구글 애드센스가 광고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지급하는 거. 유튜브는 결론적으로 단순한 플랫폼이라는 얘기죠. 플랫폼이고 영상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바쁜 곳이에요. 그거에 대한 비용 관리는 구글 애드센스가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수익을 얻기 위해선 첫 번째, 유튜브는 여러분이 구글 지메일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튜브를 만듭니다. 유튜브에 가입해서 영상 올려야 되는 첫 번째 활동. 두 번째는 구글 애드센스에 등록을 해야 되는 활동. 이 두 가지를 하고 나면은 세 번째로 1000명과 4000시간이 되면 유튜브에서 이 사람 돈 받을 자격 됐어 하고 구글 애드센스 쪽으로 지금부터 돈 주세요 하고 탁 시그널을 보내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은 돈 받을 준비가 되신 채널입니다 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도 많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요. 뭐 변했나 안 변했나. 다행히 이 프로세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답을 못 본 친구들은 못 봤을 수 있어. 자, 그걸 믿고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질문. 유튜버와 크리에이터의 수익 배분 비율은 몇일까요? 요거 한 다음에 이게 커피 문제였는데 자, 몇 대 몇일까요? 몇 대 몇이면 이거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4대6 유튜버 4 크리에이터 6 예. 아니에요. 5대5 아니에요. 여러분 4대6 5대5 이것만 해도 굉장히 수익률이 큰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수익률 굉장히 크게 쓰신 거예요. 5대5 아니에요. 이래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친구들 8대2 유튜브 8 크리에이터 2 요거는 아이야 너 왜 그러니? 혹시 혼란을 주려고 그런 거니? 자, 현준이 6대4 유튜브 대 크리에이터 2대8 2대8 얘기는 좀 나중에 해줄게요. 예찬이 막 던지는구나 그냥 이제 거꾸라는 얘기였습니다. 8대2 거꾸라는 얘기가 그것도 아니지. 3대째. 자, 여기까지는 받을게요. 여러분 이런 저는 소소한 참여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뭐 나중에 얼굴이라도 한번 볼 때. 자, 정답은요. 일단 제 수익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틀리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거기 때문에 크리에이터가 56, 5.6, 유튜버가 4.4, 44%입니다. 이거 굉장히 수익률 높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튜버 대 크리에이터 하니까 유튜브 대 크리에이터 하니까 유튜브 6, 크리에이터 4, 유튜브 2, 크리에이터 8, 8대 유튜브 3, 크리에이터 7까지 한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 그랬어요. 그렇죠. 세리가 조금 전에 타이핑했던 거죠.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18년 이전에는 6대4였어요. 크리에이터 6, 유튜브 4. 그러더니 몇몇 대기업분들이 빠지고 유튜브도 운영을 해야 되겠는지 56대 44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영업자들이 몇 프로를 수익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수익인 거예요. 이건 보통 수익이 아닌 거예요. 이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시면 뭐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지르고 해보세요. 지르고. 대신 이거는 직장 생활처럼 정말 열심히 균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수익은요, 여러분. 제가 더 분식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익은 유튜브에서는 좀 이 5가지, 영상이 넘어가면 5가지 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한다 그랬죠. 아까 게임하는 친구 있었죠. 친구가. 게임이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게임이 수익률이 제일 좋고, 수익률이 뭐냐면은 어느 나라에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보느냐예요. 게임이 수익률이 좋습니다. 보통 1뷰에 1원 나오는 거는 정말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저는 1뷰에 3원 나오는 거를 봤습니다. 어떤 종류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1뷰에 1.5원? 1.8원까지는 나와봤어요, 저도. 그런데 최근에 어떤 걸 딱 보니까 3원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 채널에. 근데 조회수는 안 좋아요. 조회수는 정말 안 좋아, 바닥이야. 그런데 이게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저도 이제 5년 차에 아는 게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하면은 그거 위에 다른 걸 할 수 없어요. 저는 파트너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파트너 채널들과 여러 가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처럼 여기처럼 이분처럼 각 그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이 방송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후원 계좌를 오픈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송에 진출해서 수익을 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게임이에요, 이 양반. 아프리카 TV 하고 있죠. 실시간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슈퍼챗이에요. 2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채팅 채널이 하나 더 있죠. 슈퍼챗, 아프리카 TV 채팅. 그러면 수익이 하나, 2개, 그 다음에 이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3개. 네이버 TV는 거의 수익이 없으니까 뭐 그건 홍보용으로 올려두고 3개가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왕 할 거면 게임 하세요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하는 사람이 돈 버는 거지 애매하게 했다가 돈 버는 게 아니고 욕을 벌어요. 요즘 게임 잘하는 친구들도 욕을 먹는데 애매하게 하면은 정말 쉽지 않지만 수익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제 조카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그 녀석도 일주일에 2번 게임 채널을 해요. 트위치로 해요. 트위치. 트위치로 하는데 좀 돼요. 트위치는 원래 실시간 베이스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구나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캐릭터 사업도 있는데요. 캐릭터는 거의 뭐 풍방 수준이죠. 뭐 네이버라던가 또는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 캐릭터 사업 위에는 별로 뜨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기상어라든가. 자, 요거는 아는 사람은 이제 잠시 그냥 눈으로만 봐주시고 제가 5개 권역에 대해서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채팅으로 한번 답변 줘보세요. A는 북아메리카, B는 남아메리카, C는 유럽이에요. D는 아프리카, E는 남아시아. 서쪽도 들어가 있긴 한데 아라비아반도 있고 남아시아 쪽으로 할게요. F는 동북아시아 이렇게 나눕니다. 자, 여기서 통상적인 거 기준으로 특별한 콘텐츠 이외에 통상적인 걸 기준으로 수익 1뷰당 수익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채팅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게임하듯 쉽게 알려드듯 수업하듯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노하우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듣고 타겟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야 나는 이것으로 이쪽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하겠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재밌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데서 분석 안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저는 분석한 것들을 수업으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수익은 세계적이다라고 했던 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컨텐츠 종류는 얘기 안 해요. 그거는 나중에 저하고
먹는 사람만 얘기하지. 나하고 먹는 사람한테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욕하는 것도 아니고 A씨는 뭐지? A. 좋습니다. 에이지어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죠. 북아메리카죠. 야, A지역 땡입니다. C지역. 예, C지역이 정답이에요. 유럽 지역. 돈 많이 버는 지역에서 광고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단가가 가장 높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단가가 가장 높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요. 역시 A부터 F까지 이 지역 중에서 참고로 중국은 뺐어요, 여러분. 중국은 유튜브 못 들어가요. 걔네들은 바이두라 그래서 자기들 자체 플랫폼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 유튜브가 못 들어가지만 중국은요.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많아 얘네들은. 뜨면 확 뜨지만 이걸 가지고 유튜브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먹겠다고 사기친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플랫폼으로. 여기는 정말 10억, 15, 13억이 있지만 정말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A, B, C, D, E, F 중에서 가장 조회수, 그러니까 뷰가 잘 나오는 지역은 어딜까요? E가 두 개 있어요. 자, 아이야, 너는 대답하지 마. 너는, 너는 그냥 손만 해.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A하고 E 나왔는데요. A는 아니에요. 이미 명명했기 때문에 E라고 얘기할게요. 왜 그러냐면요. 이 지역의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요. 인구 밀집도가 높다니. 그리고 문화권이 같아서 인도네시아가 2억 8천, 여기가 인도죠. 인도 12억, 13억 돼가죠. 조금 있으면 중국 앞질러요. 여기 인구 밀집도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중동하고 아시아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낼게요. 아이야, 답변은 귓속말로 해도 돼. 고마워. 퀴즈에 답변해 보니까 막 땀이 삐질삐질 난다, 아이가. 자, A, B, C, D, E, F 중에서요. 여러분, 가장 조회수가 안 나오는 지역은 어딜까요? 수익률이 낮은 지역이 아니에요. 1비당 수익률이 낮은 게 아니고 가장 조회수가 안 나오죠. F, 동북아시아, D, 오케이. 아프리카, 지역, D. 다수결에 의해서 D로 결정하겠습니다. 네, 이거 설명해 줄 테니까요. 여러분, 혹시 채널을 오픈할 때 타겟팅을 잘 하시기 바래요. 물론 여러분은 거의 영어 아니면 한국어로 하시겠지만 주변에 한번 분명히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C 지역이지만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요. 그 다음에 조회수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E 지역이 높긴 한데요. B 지역에서도 희한하게 B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동남아시아라 굉장히 못 살 것 같죠. 동남아시아랜다. 남아메리카라 굉장히 못 살 것 같잖아요. 나름대로 수익률이 높아요. 물론 6개 중에 한 3번째가 될 정도 높긴 한데 여기서 조회수도 높아요. 희한한 지역이에요, 여기는. 수익률은 조회수 높지만 수익률이 낮은 지역은 이 지역이에요. D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은 거의 기대하지 마세요. 여긴 조회수도 잘 모르겠고 수익도 모르겠고 그래요. 물론 이쪽을 대상으로 타겟팅하지 않아요. 대신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를 타겟팅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나라 수익률이 높고 콘텐츠가 재미있으면 잘 보고 국뽕이 들어가면은 즉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띄워주는 외국인들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겁나게 잘 봐요. 여러분 저 다 말해줬어요. 여러분 어떤 콘텐츠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지를 다 말해준 거예요. 근데 이걸 쉽게 만들 수 있으면 다 저기가 됐지, 부자가 됐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유튜브를 처음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자존심과 자존감이 있어요. 나는 스페셜해야 돼.
그러니까 수익을 목표로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자존감과 자존심은 좀 버려야 돼요. 카피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뽕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그 동남아시아 친구들처럼 타겟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존심과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안 해요. 배고픈데 있어 보여. 그러다가 굶어주고 딱 그거예요. 그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유튜버들은. 물론 동남아시아 그쪽은 유튜버들이 많지 않아요. 희한하죠? 어느 쪽에 많냐면 러시아 쪽이 많아요. 한때는 유튜브를 러시아 쪽에서 잡았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상한 이유로 러시아 쪽 유튜버들을 다 쳐내기 시작했어요. 채널을 날려버린 거죠. 우리나라 유튜버가 많긴 하지만요. 어, 우리나라보다 아무래도 미국 쪽 유튜버가 더 많아요. 물론 인구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컨텐츠도 다양하게 뽑아낼 수 있어서 그렇고.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특별한 아이템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측면이라는 거는 좁은 영역에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넓은 영역에서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이 세계지도 하나가 제가 8시간 동안 강의하고 싶었던 거를 다 말했는지 몰라요. 나머지는 기능적인 측면이에요. 자, 유럽 한번 봅시다. 유럽 컴퓨터 보급률 높지만 우리나라처럼 게임방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모여 살 수 있는 게임방 그런 거요. 북유럽 쪽은 개개인이 다 떨어져서 살아서 게임방 없어요. 개인의 인터넷 보급률이 좋은 나라요. 우리나라, 일본, 요즘에 동남아시아 좋아졌어요. 유럽 안 좋아요. 미국도 와이파이 잘 안 터져요. 이쪽은 남아메리카는 더 그렇고요. 요 바운드리예요. 요 바운드리. 요 바운드리. 그러니까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좋으니까. 그리고 수익률 높은 데는 요 바운드리. 요 바운드리. 요 바운드리. 제가 8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강의는 이게 다고 이제 세세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한 52분이니까 저 혼자만 떠들어서 굉장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시 5분쯤에 마지막 시간 할 건데요.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 이미 채널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아웃해도 출석으로 인양해 드릴게요. 이미 듣고 있는 걸 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매일 계정 생성하고 채널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기본 채널 만들고 브랜드 채널 만들고 기본 채널에 있는 영상을 브랜드 채널로 옮기는 작업을